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청약자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이 보상 절차를 시작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의 6개 지구의 지작물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3080 플러스의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년까지 1만 4천 호가 공급되는 3080 플러스 사전 청약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 저희가 예전부터 나오면 로또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많아요. 자, 2022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간 사전 청약 계획을 보시면요, 여기 끄트머리에 4분기 마지막에 3080 플러스 4,000호가 예정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블로그에 이거 3080 플러스 진짜 나오냐, 이거 언제 나오냐 문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자, 3080 플러스는요, 올해 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만 4천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상반기에 5천호, 하반기에도 5천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14,000호, 거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서 공급이 됩니다. 자, 이 14,000호가 얼마나 많냐? 둔촌주공 분양 물량의 3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왜 이 3080 플러스로 공급되는 주택이 로또라고 말씀드리냐? 국토부가 밝힌 예상 분양가 때문에 그래요. 자,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추정 분양가가 7억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7억 3천이면요, 이 지역 시세 적어도 13억에서 14억 봐야 되는데 절반 수준이에요. 신길 2구역은 8억 9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 주변 시세 지금 얼마 정도 책정받고 있다? 15억에서 17억 정도 책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교통 좋은 곳에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평수 기준으로 6억 중반에서 8억 후반이 책정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 60% 이하에서 확실하게 공급되는구나, 이거 잡으면은 대폭락에서도 견딜 수 있고 폭락 안 오면 로또 맞는 거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36,000호입니다. 이 도심복합 사업은요,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지구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핵심인데, 이미 26개 사업장 36,400만 호가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동의 절반 이상 받은 곳도 3만 호 이상, 그리고 30% 이상 받은 곳도 5만 호가 넘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1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현재는 더 동의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활발하게 추진 중인 곳만 살펴봐도 10만 호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 3080 플러스 관련 기사를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성남시 금강 이동 공공주도 복합사업 주민들 결지. 3080 플러스 정책 반대 인천 주민들, 3080 플러스는 감원이설 정책 완전 재검토해라.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동력 잃은 문재인 정부의 공급 대체에 사실상 폐기 수순 밟을 듯, 이런 공포스러운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3080 플러스는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6월 16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 정비법을 개정했고요, 지원 법안까지 모두 법적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3080 플러스는요, 법률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이고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이 내 정책과 맞지 않다고 이것을 이미 추진 중인 것을 포기시킬 수도 없고요. 또한 세입자나 아니면 현금 청사 대상자, 그리고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주가 나는 이 사업 못 해먹겠다 시위한다고 사업을 멈출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지구로 지정된 곳이 1만 호가 넘어요. 13,000호가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요, 예정지구 이후에 한 번 더 동의해주면은 본지구로 지정되거든요. 그리고 이 본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부천 원미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그 소식을 알려드린 거예요. 바로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그동안은 계획만 발표했다면 이제부터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080 플러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서울 같은 도심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도가 심한 낙후 지역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을 하면요,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그 지역 전체를 수용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을 갖춘 소유주한테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거죠.
원래 일반적인 신도시는요, 그린벨트 같은 거 수용하잖아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한테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고,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 대토 보상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현금 보상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3080 플러스는요, 수용 과정은 똑같은데 현금 보상이 아닌 아파트로 보상한다는 차이예요. 그럼 여기 토지들 입장에서는 3080 플러스로 지정이 됐고 동의율이 높다, 로또 맞은 거래요. 자, 이 3080 플러스 제도가 왜 나왔는지 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주가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고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조합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하는 회사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과 설계, 인허가, 조합원 분양 신청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것이 사업 시행 인가 단계와 관리 처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끝나게 되면은 이주와 철거와 착공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하는 주체를 만들 때 5년 정도 소요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단계 5년 정도 잡습니다. 이주 철거 착공 단계 5년 이상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15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을 통한 이제 공급 증가 효과는요, 당장 과열은 눈앞에 있고 공급 증가 효과는 15년 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반면에 3080 플러스는 훨씬 단순합니다. 먼저 주민 동의만 받으면 바로 수용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과정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자, 보통 건축 이제 설계 만들고 나서 지자체하고 환경평가, 교육평가, 교통평가 같은 거 다 봤는데 그런 과정을 쉽게 시행사의 능력으로 빠르게 단축시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7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민간 정비 사업이나 3080 플러스나 이주 철거 착공 과정 기간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기간을 최대한, 앞쪽에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청약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바로 사전 청약 형태로 쏟아붓자. 그것이 내년까지 예정된 14,000호의 3080 플러스 사전 청약이라는 거죠. 자, 모든 재개발이 그렇듯 공급 순증 효과가 워낙 뛰어납니다. 일단은 낙후 지역을 수용하잖아요. 여기가 선호도 높은 주택이에요, 아닌 주택이에요? 완전 아닌 주택이죠. 그럼 이런 지역을 수용해 가지고 용적률 최대한 높게 빼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집 한 채씩 주고 나머지 절반 이상을 공공 분양을 하고 임대도 하고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민간 정비 사업과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민간 정비 사업이면 이 공공 분양, 일반 분양 물량을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겠지만 공공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주도 좋고요, 분양받는 수분양자도 좋은 혜택이에요. 여기에 임대와 공공 자가주택까지 공급되다 보니까 공공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정비사업제도다.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 3080 플러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사업 주체가 공공이라서 시공 건설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공공기관이 발주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풀리기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마다 사업장마다 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건설사들이 먹을 게 없거든요. 민간 정비 사업장은요, 노다지예요. 자기 집 인테리어도 해본 적이 없는 조합 사람들이 이 수천억에서 수조짜리 건설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얼마나 부풀려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장마다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3080 플러스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의 3080 플러스 기사 보잖아요. 이거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싫어해요. 왜? 이 3080 플러스 같은 공공 중심의 모델이 보편화되고 민간 정비 사업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소극적으로 바뀔까봐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참고로 3080 플러스로 완성된 단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LH가 사업을 끌고 가니까 LH나 SH공사 브랜드의 서민아파트 모습일까요? 아니요. 대기업 건설사 브랜드로 시공하고 완성이 됩니다. 토지 소유주가요, 시공사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은 뭐 20건설사 이런 데 안 고겠죠. 10건설사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 3080 플러스는요,
시행 방식의 차이예요. 민간 재개발하고 완공 이후에는 구별이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일군 브랜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3080 플러스는요, 청약 제도가 다릅니다. 자, 먼저 얘는요, 공공 분양이에요. 공공 분양은 지금 특별 공급 비중이 85%나 되잖아요. 3080 플러스는 일반 공급 비중이 15%가 아니라 50%로 올려잡겠다. 그리고 원래 공공 분양은요, 청약 통장 인정 금액이 많아야 당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20대, 30대 분들이 불리하잖아요. 추첨제도 30%가 들어갑니다. 또한 공공 분양이긴 하지만 청약 통장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3080 플러스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일단은 시행 주체가 LH나 SH 같은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 분양은 맞아요. 그리고 택지 면적이 작아서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만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예정된 사전 청약 가능할까요? 4천호 규모거든요. 이제 본지구 지정된 곳 중으로 이제 보상을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되게 급박해요. 왜냐면은 적어도 사전 청약이 끝나려면은 관리처분 단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관리처분 단계가 토지주들의 분양 단계입니다. 이 토지주들을 분양할 때 사전 청약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러려면은 보상 절차와 복합 사업 계획, 곧 설계하고 승인 인허가 받고 이런 과정을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거 왜 사업 추진 잘하다가 갑자기 왜 뜸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뒤늦게라도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약자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청약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고 싶은데 그런 분들께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을 위한 요소들이 다 갖춰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내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현금을 좀 쌓아 두셔야 되고요.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제도를 아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